하겠다고 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보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 목표는 딱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제 채널을 여러분의 의지로 구독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굳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죠. 그 중에 단 한 분의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날조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모든 건 여러분 탓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답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지? 분명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인생 곳곳에 숨어 들어있죠. 여러분이 그 어떤 노력을 하든 인생의 특정 어떤 영역에서는 불가피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몸무게, 정말 애써서 기를 쓰고 모아놔도 다시 줄어드는 통장 잔고, 각종 빚, 인간관계,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확 이루기가 이렇게나 힘들지? 그게 정말 가능하긴 한가? 나라서 못하는 건가? 분명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그 부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 보이고요.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 목표 몸무게를 잠깐 찍고 바로 다시 살 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면 진짜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딘가를 향해 막 걷고 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뛰고 이렇게 막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원래 처음 출발했던 곳에 서 있다면 진짜 허탈한 걸 넘어 사람이 미칩니다. 이때 보통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뭘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네, 압니다. 제가 보는 댓글만 해도 저번 주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다. 오늘 다시 힘을 낸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써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은 정말 수백만 가지의 소소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하는 자기 방해를 일삼으며 살아가요. 그게 이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고 정말 끊임없이 애쓰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투자, 영업, 사업, 직장 내 커리어, 다이어트 전부 다 이제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옵니다. 마치 나 자신이라는 뭔가 거대한 덫에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계하고 만들어낸 설계자이자 이 거대한 덫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도 전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방해에 진짜 악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돌파구에 가까워졌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게 실현될 지점에 여러분이 거의 다 왔을 때 불운이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을 좌절시키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항상 여러분 눈에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아주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인간은 늘 바라던 무언가를 이룬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목표까지 한번 가보는 것에 훨씬 몰두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표를 이룬 뒤에 삶을 살아가며 얻는 보상들보다 일단 그 목표를 이루러 가는 그 자체에 훨씬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룬 이후에 이제 저 상태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꼭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자처해서 다시 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그 투쟁을 매일 치르기 위해 다시 내 세팅 값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요.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표가 가령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라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진심으로 100억을 만든 이후의 그 삶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생각 못하고 그저 100억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면서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굳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일을 만들고 그 과정이 짜릿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목표로 가는 그 과정 자체만 계속 하고 싶게 만들고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평생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불행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이 투쟁의 과정 끝에 얻어내는 상상해왔던 완벽한 해피엔딩, 그날의 그 영광에 도달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해피엔딩, 우리가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의 영광,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영광을 계속 되풀이하기 위한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더 긴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언젠가 저의 친한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책도 나오고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잡혔네. 그때가 엄청 기대되지 않아? 네, 정말로 솔직히 저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면요, 저는 그날의 영광에 빠져서 또 일정 수준의 영역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그 과정에서 책을 쓰고 어딘가에 출연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것, 당연한 하나의 과정, 당연히 거쳐가야 할 풍경인 거죠. 제가 지금도 매일 생생히 보는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로 한 그 일 왜 하나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 같은 뻔한 대답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바라는 상상, 그 사이에는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살면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은지,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답하기 힘든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더 멀리, 더 넓게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순간순간 계속 찾아오는 자기 방해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건 정말 반짝 100억 한번 찍어본 영광이 아니잖아요. 잠깐 며칠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었거나 그런 이유로 몸무게를 줄이고 당 수치를 낮춘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잠깐 동안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의 긴 인생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그게 왜 당연한지를 여러분 상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이건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 한 푼 들지 않고요, 시간도 정말 하루 중 잠깐이면 됩니다. 체력 소모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고 낭비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나는 얼마의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된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파이어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간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 목표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죠.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이번 주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아직도 수요일이야? 라면서 그냥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목표가 취직이었으니까, 목표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였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해보고 못 해본 거죠. 네, 여러분의 목표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막 미니 성적표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시라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5분 후가 되었든 5년 후가 되었든 그 무언가는 당연히 미래 어느 시점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쫓는 행복이나 기쁨, 만족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최면에 걸린 듯 꽤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지금 쫓고 있는 그 목표를 막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면 정말 순간 반짝 짜릿한 그 이후엔 공허함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으로 이미 본 적이 없어요. 뭘요? 그냥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함을 못 참고 그 순간 반짝 짜릿한 거, 그걸 느끼려고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상태값을 다시 원래로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상태를 끝내고 싶다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단단히 심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비로소 끼어들 때입니다. 표류를 끝내야겠죠. 네,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화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면의 대화든 입으로 뱉는 대화든 대화가 몸을 입은 것이 곧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의 공허함은 곧바로 이 대화들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 그 자체인 거예요. 인생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 인생을 무슨 말로 뭐라고 부를지 이건 100%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 붙인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속마음이라고 하죠. 내면에서 막 아무 때나 툭툭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면의 말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꼭 해낸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가 진짜 가능한가, 혹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맞나 하는 아주 작은 그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거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파헤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죽은 바퀴벌레를 그냥 발로 툭 차서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떤 게 마음에 걸리는데, 왜 나는 그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쫄아있지? 찝찝한 이 기분의 원인이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끼어들어서 낱낱이 파고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대화는 진짜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고 낯설고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진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내 스스로와 하는 이 내면의 대화가 이게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게 마인드셋의 출발이니까 그래요. 출발을 해야 어디든 도착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의 월요일이 예전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지신다면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내일의 나도 똑같을 거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쳇바퀴 삶 사는 거고요. 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예측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게 원시 시대에 살던 인간을 살아남게 했죠. 그런데 본능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의 예측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재밌고 어렵고 막 그렇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또 모험을 원하고 짜릿함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삶을 예측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더 나은 삶,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의 갈증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판단을 최소화하고 실패, 진짜 변화하게 되면 나타날 혼란과 불확실성, 고통을 억누르고 싶어 하니까 결국 이렇게 안전이 늘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퉁쳐서 말하는 삶을 인수분해한 일종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해라는 덫에 계속 걸리고 결국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삶이고 사는 게 다 이렇다. 인생 참 어렵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쳇바퀴 같은 굴레를 진심으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짜릿하고 짧은 영광을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의 결심이 아니라요. 내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잠재의식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진짜 바꾸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하기 싫은 날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그냥 막 목표다 하고 해내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 거예요. 그럼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스무스하게 되나요? 아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진짜 스스로를 망치는 자기 방해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오늘 영상 저의 목표입니다. 어제부터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리고 있죠. 도대체 진짜 변하려면, 인생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저자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나중을 쫓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있을 내 자산, 나중에 운동도 좀 하고 잘 챙길 내 건강, 나중에 더 좋아질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지금 여기는 당연히 익숙한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경험으로 스무스하게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국 익숙한 것들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어제랑 뭐 거의 똑같은 익숙한 오늘이죠.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올해고요. 그리고 매년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이면 매번 느끼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올 한해 벌써 다 갔네 라는 감정들이 익숙한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했던 건 사실 익숙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약간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여러분 자신, 더 좋아진 경제적 여건, 훨씬 괜찮아진 여러분의 상황, 사실 이런 걸 원했는데 말이죠. 막 엄청나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매번 잘 안 되죠. 이게 가져다 주는 일종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어쩐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결국 손에 닿지 않는 언젠가라는 곳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말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네, 여러분은 사실 지금과 다른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말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오늘 이렇게 덩그러니 출근하고 퇴근하는 오늘의 나를 신경 쓰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위해 오늘을 그냥 일단 버텨야 하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정도로밖에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점점 더 어긋납니다. 내가 쫓는 모든 게 도대체 왜 나중인지 그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해요.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나에 집중해주지 않았으니까.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출발선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등산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여러분은 등산로 입구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 목표가 정상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4.7km를 가면 되는구나. 2km 정도 가서 잠깐 쉬고 뭐 좀 먹고 그리고 마저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쭉쭉 연달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있는지 주차장에 있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의 내 현재 위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얼만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걸 도대체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그러다 이게 필요한 거였다고 이제 빠르면 30대, 보통 40대 이후쯤에 많이들 깨닫게 되시죠. 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의 산물인 것처럼 과거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난 원래 이랬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시기에 나는 원래 항상 이래.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어. 10분 전에 그걸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오늘 망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오늘의 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으면서 불과 10분 전, 한 달 전 내 생활 패턴, 1년 전 내가 실수했던 것들은 진짜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난 원래 이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가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목표, 그 삶,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애써도 여러분 잠재의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뿌리죠. 거기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걸 진짜로 이루는 건 힘들 거야. 뭐 기적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5년 전에 그 사람이랑 다퉈서, 정확히는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한 어떤 행동도 그 전에 있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이유도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 올해의 원인이 되는 삶,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의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로 미묘하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나중에 언젠가의 나만 셀프 동경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의 방점을 두고 오늘의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이랑 이제 내일이랑 똑같죠. 내년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그 언젠가는 10년 전에도 언젠가였는데 지금도 언젠가로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지개 같은 거죠. 여기서 차로 10km를 열심히 달려서 가본들 무지개는 여전히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요. 반면에 과거의 일이 오늘의 원인이 되는 삶은요, 오늘의 나에게는 여전히 관심은 없고 이번엔 또 과거의 나에게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작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언젠가의 나를 동경하고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로 퉁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는 이제 손대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 과거는 1초 전일 수도 있고 10분 전일 수도 있으며 1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오늘의 나라는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1초 전에 내가 초코칩 쿠키에 손을 댔어도 1초 후에 나라는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불과 몇 분 전 그 낡은 행동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게 두면 안 되잖아요. 더는 한 톨의 관심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오늘은 망했다,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과거에 있던 일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 마인드가 바로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오늘의 나를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모래알 한 알만큼이라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나에게 관심을 두세요. 언젠가의 나를 막연히 동경만 할 필요도 없고요. 단 1초 전의 내 모습에도 연연하지 않는 것, 그저 배울 것, 그리고 바꿔갈 것들만 취하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는 것, 이게 진짜 변화예요. 언젠가의 나를 동경만 하면요, 오늘의 나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오늘도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버틴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리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경험 자체가 보상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스스로의 모습이 마땅치 않아도 과거의 나를 소환해서 책임 추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걸 위해 이렇게 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그 분야 찾아보고 공부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는 오늘의 나, 오늘의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거 저절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20세기 건축가이자 발명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말했습니다. 기존의 현실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한물 간 것으로 만들어라. 이 모델은 여러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낡은 모델은요, 여러분이 1초 전에 했던 그 낡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 행동은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해줄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내렸던 닻을 미래로 보내는 거죠.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경제 사정에 만족하시나요? 소득이라는 건요, 인간이 하는 자기 방해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딱 5분, 아니 1분이라도 시간을 내보세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최대한 선명하게, 세심하게 그 상상 속 이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 사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본 그 이미지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있는 미래가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막 미래에 도달하려고 투쟁한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짜 당연하게 그 미래로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잠재의식을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스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해주는 그 어떤 액체든 물감이든 그대로 다 흡수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은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다비드상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상태로 있는 것 속에 들어있는 다비드상을 그냥 밖으로 드러낸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부터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안 보고 그냥 막 목표다 하고 해내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 거예요. 막 지옥을 헤쳐나가는 느낌으로 처절하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스무스하게 되나요? 아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장 쉽게 비유를 드리면요, 똑같이 산을 타요. 산을 올라가는데 군대에서 행군하는 거랑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번쩍 떠져서 산행하는 걸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행군, 등산, 둘 다 정확히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등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는 걸 느끼는 그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죠. 한 명은 행군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힘든 경험 자체가 보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변화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방해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트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제가 작업이라고 하니까 좀 귀찮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머릿속 조각상이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내려오면서 조각한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작업을 하는 그 마인드,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조각해 오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미래도 없었고, 이게 다가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도 없었을 수 있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에 조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조각이 되든 일단 정말 애쓰며 팔을 휘둘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족스러운 조각이 되겠지.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지금
여러분을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나라는 조각을 깎아서 드러내 보십시오. 감히 꿈도 못 꿀 것 같았던 그 미래를 정말 조금씩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선명하게 본 상상 속 그 이미지에 걸맞는 오늘의 새로운 행동 딱 하나, 새로운 선택 딱 하나씩만, 그게 무엇인지, 오늘의 나에게 뭘 해줄 건지, 뭘 할 작정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선명하게 본 그 이미지를 조각하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각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걸 위해 오늘의 여러분은 하나씩 해 나아갈 겁니다. 기존에 하던 익숙한 것들 말고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해본 적 없던 걸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이고 또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과거를 소환하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는 걸 선택하셔야 해요. 그 선택을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의 미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네, 망하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미래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훨씬 단순해집니다. 더 쉬워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고 있나요? 답이 뭐가 되었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이게 머리랑 몸에 굳어버려서 그동안 너무 많이 망해서 뭘 새로 하기가 진짜 겁난다. 아니요, 여러분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과 머리가 굳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망쳐버린 날은 그저 낡은 행동이고요, 새로운 행동이라는 신모델로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망쳐버린 날들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만 그려서 여러분의 다비드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만 자각하면 됩니다. 자각하는 방법은 여러분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보는 거고요. 시도해보고 가슴 떨려도 보고 밀어붙여도 보고 죽기 전까지 삶을 살아볼 기회, 그거 가져야죠. 두 손에 꼭 잡고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진짜 훅 가잖아요. 올 한 해도 정말 또 훅 갔죠. 그러니 가지세요.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고 그것을 닮아가는데 힘 빼지 마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늘 되고 싶었던 진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나란 사람이 뭐까지 해볼 수 있는지 깨닫는데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미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공 철학의 그야말로 거장이죠. 무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했던, 많은 이들에게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평온할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니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걸 이걸 귀뜸조차 안 해준다고? 라고 원망도 할 법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운명이 모든 노력을 비웃으면서 성공을 방해하는 것 같죠. 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뭔가 불가사의한 힘 아래에 놓여 있다는 확신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끝없는 밑바닥으로 나를 추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시인이나 철학자들은요, 이 운명이란 것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힘에 농락당하는 경험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저자 제임스 알렌과 저의 생각은 달라요. 어느 한편에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 삶은 내가 만든다. 이 주장은요, 결국 원인과 결과, 이것에 대해 낱낱이 인수분해를 해봐야 진짜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운명을 가르는 어떠한 결과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는 이제 이 원인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그냥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서 운명이다 라고 퉁치잖아요. 그런데 파헤쳐보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라는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입니다. 이 기질과 성격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특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생의 결과를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결과값은 내가 선택한 어떤 원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이 속에 지니고 있어야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 그리고 성격이 사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 쪽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결과다. 행동이 운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다. 그 행동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 그리고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전부 들어있다. 결국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은 씨앗입니다. 마음에 뿌리면 그대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씨앗을 뿌렸네 싶은 사람이 보인다고 할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도 과거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 실망이 점철된 길을 걸었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잖아요.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이 죽고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요. 비록 지금 여러분 시기가 불은 앞에 딱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최선이란 결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 암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생에서 일어나는 진짜 모든 일은 각자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인생의 단순한 계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면을 잘 성숙시켜온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원망할 시간에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바빠요. 이게 바로 정신적 성장이고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온할수록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는데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셀프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죠. 이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여유라고는 진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위기를 재료로 써서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셀프 컨트롤 5단계에 있다고 저자 제임스 알렌은 강조합니다. 네, 일단 내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셀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사람은 정말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사고와 생각, 욕구나 감정한테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복잡한 일은 막 피하고 싶어지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더 움츠러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반경을 좁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안 하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요, 자신의 이 내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부터 셀프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1단계입니다. 관찰 단계예요.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살피듯이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나 변화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나를 잠식시키는 감정이 뭔지, 그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분노, 흥분, 우울한 감정에 빠져드는 습관이 딱 있다면 그걸 촉발하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로는 이제 2단계 분석 단계입니다.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서 내 기질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감정이었다가 저 감정으로 딱 변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분석하면서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단계 조정 단계예요. 조정 단계에서는 우리 의식의 힘을 조금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추고 싶었던 나의 오점이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 잠재의식에서 끌리는 것과 반대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다 보면요, 좀 스스로에게 무안하거나 창피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잘 꺼내서요, 내 잠재의식이 바라는 내 진짜 인생, 내 태도와 내 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잠재의식의 귀를 기울임에 따라서 어떤 큰 결단이란 걸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약해서 내가 계속 무너지는 건 대부분 내 잠재의식과 의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잠재의식에서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은 A라고 말하는데 의식 차원에서는 그건 어렵다고 계속 B라는 씨앗을 마음에 뿌리니까 B라는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잠재의식은 답답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외부의 일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A라는 씨앗을 제대로 심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동과 태도는요, 그거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냥 딱 정확하게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4단계는 이제 적응 단계입니다. 사고와 행동을 내가 뿌린 A라는 씨앗에 맞는 궤도로 위치시키는 단계죠. A라는 씨앗을 잘 심었을 때는 알아서 해결이 되지만요, 대부분은 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부터 포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어쩌면 완전히 다르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뿌리를 내린 걸 뽑고 다시 심기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룬 사람은요, 방향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모든 태도와 감정까지 여기에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냥 마음대로 심어왔던 씨앗을 뿌리채 뽑고 원하는 씨앗을 제대로 심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두고 다른 길로 갈까? 포기할까?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목적, 자기가 본 그 그림,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만 실현될 수 있게 그 길을 갑니다. 셀프 컨트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마침내 5단계 각성에 다다릅니다. 5단계가 각성 단계예요. 정말로 자기 마음을 스위치 한번 탁 켜면 원하는 궤도에 올려둘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을 지혜로 바꾸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현명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저자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의 과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마음, 생각,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원하는 걸 이뤄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과 견딜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속 반복한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셀프 컨트롤 이 5단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결국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행동이 나오고 일치성이 생기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때서야 어떤 상황에 막 휘둘리고 지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요,
생각, 마음, 정신 이걸 다스리는 것에만 써도 그건 괜찮아요.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인생의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알렌은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생에는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법칙에 따라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되고 맞이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일의 결과가 좋든 싫든 내가 심기로 한 그 씨앗, 신념, 그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현명하다는 건 뭘까요? 아는 게 많은 거, 과묵한 거,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요, 현명하다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린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어딘가 휩쓸려서 운명을 탓하고 있다면 당장 생각부터, 마음부터 제대로 잡아주세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특성은요, 보통 천부적으로 막 타고나는 것으로 치부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기질과 성격은요, 생각과 행동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의지력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저의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사람이 DNA까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도 씨앗을 다시 심는 겁니다. 업무량이 적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면, 해방될 그 날만 고대하면요, 그 간절함은 해고라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신은 반드시 그것이 맞춘 주파수로만 사고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의 그토록 원하는 인생 흐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생각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더 나은 1시간 뒤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보면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을 때 뭐가 끌려오는지 하나씩 그렇게 마주하게 되면요,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제임스 알렌이 말하는 이 거대한 법칙이 뭔지 진짜 신기한 기분까지도 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알렌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일단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인생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행동의 질이 결과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법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라. 그러면 인생은 어쩌면 간단한 계산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모든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몇백 번 풀어도 틀릴 수밖에 없다. 정확한 방법 그리고 도구만 있다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 네, 여러분, 2 곱하기 5는 11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걸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잘못된 공식을 품고 살아왔어도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한 장의 천 있잖아요. 그 천은 시실과 날실의 완벽한 조화라고 해요. 한 장의 천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세하게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교차하면서 한 장의 완벽한 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한 장의 천과 같다고 합니다. 시실과 날실은요,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생활 방식인 거죠. 인생도 모든 것들이 제 몫을 다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결국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겁니다. 날실이 꼬여 있거나 시실이 너무 엉성해도 결국 촘촘한 천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질이 안 좋은 실로 천을 짜봤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멋대로 사고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실로 짠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리 없죠. 내 사고와 행동은 날실과 시실이 되어 내가 입을 그 옷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원인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보세요. 루소가 말했죠. 당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네, 여러분, 두려움, 이거는요, 나쁜 일에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만약 나쁜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이 나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내 내면에서 그걸 딱 찾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생애 처음으로 내가 배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자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이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진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셀프 규칙이에요. 이걸 보통 규율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이거 무조건 30분 동안 한다,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이런 셀프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셀프 규칙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몇 달, 몇 년이 되면서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제대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셀프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벌어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제임스 알렌의 저서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내가 나를 믿고 갈 수 있는 단단한 그 마음을 만들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 이거 진짜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 결국 이 단단한 마음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도 해야죠.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망설일 이유조차 없습니다. 사실 이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면요, 가장 먼저 그럴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의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로 만든 하루의 규칙과 맞물려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의지 더하기 규칙은 단단한 마음.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어쩌면 매일 듣잖아요.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있다,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듣던지 내 스스로에게 말하던지 우리는 거의 매일 이 의지라는 단어랑 싸웁니다. 진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의지를 부스트해줄 수 있는 7가지 규칙을 소개하는데요. 이 7가지 규칙은 뒤쪽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 규칙은 매일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각각의 규칙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에 휩싸여서 그날 하루 망하는 건요, 셀프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셀프 규칙은 생각보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의욕도 없고 뭔가 우울하고, 그래서 수업 들을 마음이 안 생긴다. 오늘 강의는 안 듣고 친구랑 술 한잔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번 학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않는다라는 셀프 규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아니면 하루 단위로 그날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면요. 네, 이 의지랑 규칙이라는 건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망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딱 누웠을 때 뿌듯한 마음이 느껴지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벼랑간 나 좀 강해졌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강인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만든 그 규칙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규칙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 되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즉 잠재의식이 대신하고 있는 순간을 딱 발견했을 때, 이때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을 막 하죠. 올해는 진짜 의지가 있다 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뜻한 봄이 올 때쯤 문득 생각해보면 되게 까마득한 먼 과거처럼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거의 다 까먹거든요. 이런 경험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 의지 다 어디 갔나요? 왜 흐물흐물 사라져 버렸을까요? 새해 다짐을 하며 여러분 안에서 생겼던 그 의지력, 목표는요,
전부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흐물흐물 사라지지 않고 힘을 갖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내가 만든 규칙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감탄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정, 즉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살지부터 시작해서 집은 어디가 좋을지, 내가 만나기에 누가 더 나을지,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의견 반영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판단 능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렇게 판단 미숙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습관이 생기고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 망가져요. 정신력이 망가진다는 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목표, 내 성공, 이런 거 다 뭔가 내 거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는데요. 결국 성공이란 건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뭐 AI처럼 확률 모델을 탑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늘 유리한 판단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그 확률을 조금씩, 그러다 점점 빨리 높여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판단력을 기를 때 무조건 사소한 것부터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가 딱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능동적인 인생 태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힘, 정말 단단한 이 정신력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정신력은요, 오로지 하루를 내 규칙, 내 의지대로 꾸려가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정신력이 되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말해주는 7가지 규칙을 여러분 하루에 적용해서 꾸려가는 겁니다. 1.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약점을 캐치하고 이 약점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세요. 2. 서서히 좋은 습관을 늘려갑니다. 3. 그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생기면 신속하게 행동해보세요. 4.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5. 이제 여러분이 만든 셀프 규칙을 지켜보세요. 6. 여러분이 뱉는 말, 그리고 듣는 말을 컨트롤하십시오. 7. 여러분 생각을 관찰하고 감독해 보십시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건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딱 우려스럽거나 걱정되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나의 약점이거든요. 이걸 너무 무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그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걸 매일 아침마다 소리내서 아니면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곧바로 여러분이 장착하고 싶은 좋은 습관, 그 습관의 스타터 단계를 밟으세요. 제가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5부작 시리즈로 좋은 습관을 쌓는 방법을 정말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합본을 달아두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짜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신속하게 행동해 보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일단 아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악의 아침을 보내고 나면요, 그 후에 진행되는 하루 일과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궁금증조차 생기지도 않고요. 변수에 대응을 막 하고 궁금증도 생긴다는 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특히 아침에는 사람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정신이 제일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딱 기회로 삼아서 뭐라도 셀프 규칙 하나라도 지키면서 아침부터 해냈다는 좋은 감정 하나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감정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게 아침을 잘 쌓았다면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주하는 각종 변수, 궁금증들 빠르게 대응해 보십시오. 궁금증에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걸 왜 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리길 성공은 결국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그 판단력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단력은요, 진짜 5만 가지 시도를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레벨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그대로 두는 건 손해인 겁니다. 레벨업 과정을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뇌리에 스쳐가는 게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풀어보는데 진짜 잠깐이라도 시간을 할애해 보십시오. 어디서 여러분의 포텐이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규칙인 몰입입니다. 몰입의 과정이 그렇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각종 의문과 궁금증을 파고 파서 답을 찾는 거, 몰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하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과에 집중하는 몰입력이 생겼다면 이제 다섯 번째 규칙이죠. 여러분이 뱉는 말과 듣는 말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말보다 내 귀에 들어오는 말들을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셀프 컨트롤을 잘 해와서 안이 단단해지면 질수록 점점 더 들어오는 말들을 거르는 건 쉬워지고요. 오히려 내뱉는 말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딱 올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막 들어오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뱉는 말을 다스리기 시작해 보세요. 생각 없이 뱉는 말, 경솔한 표현, 이런 것들 말고 찰나의 순간에 조금 더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7번째 규칙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내가 오늘 내 생각을 잘 컨트롤했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나? 이렇게 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별로였다면 내일은 생각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 생각도 해보고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바로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그걸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게 바로 정신력이니까요. 네, 제가 제임스 알렌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셀프 규칙 7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7개의 규칙으로 하루를 여러분이 운전해 보십시오. 7개. 이거 너무 많아서 아직은 벅차다 하시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 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일단은 이 규칙을 따르다 보면요. 분명히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평소에 안 들던 생각도 들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인생 컨셉에 맞는 나만의 다른 규칙들을 이 위에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셀프 규칙이 여러분의 의지, 목표를 자라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드려서 댓글이나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완전히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먼지 같은 성공,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변화는 하찮아 보일 정도로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건도, 각 인생의 중대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일들이 겹치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완전함도 사소한 부분들이 쌓이고 겹쳐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부분에서의 완전함이 전체의 완전함을 만든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소한 일쯤은 대충 해서 넘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큰 부분만 중시하고 그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크고 중대한 일이라도 자세히 따져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이 당연한 공식은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저자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감정에서 벗어나라. 사고의 벽돌 조각이 모여 마음을 구축한다. 몸이 세포로 구성되고 집이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지듯 마음은 사고의 조각이 모여 구성된다. 성격은 집을 개조하고 중축하듯 늘 새로운 생각과 사고,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구축의 과정을 거친다. 사람은 마음을 구축해 나가는 존재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 하나하나가 사고의 벽돌이 되어 쌓이면서 마음, 즉 성격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무신경하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성격을 갖게 된다. 고급스러운 대저택에 어울리는 자재와 건축 방법,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자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좋은 결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결국 나쁜 결과를 얻는다.
감정이 격해지면 능력이 쉽게 분산된다. 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능력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여러분 안에 이 안에 방향성이 없다면요. 일단은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앞서 말했던 하찮은 것들이 쌓여서, 사소한 규칙이 쌓여서 의지를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목표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큰 목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일단 셀프 규칙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들었던 나를 믿어야 한다는 그 추상적인 것 같았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해야 하는 일, 그것부터 몰입해서 중간에 엉망이었다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상황이 너무 안 따라줘서 미칠 것 같은 동굴을 끝끝내 통과해내면요, 성공인 겁니다. 결국 이 사소한 것부터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더하기 규칙은 단단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 주체적인 나를 만들고요. 그 주체적인 나는 목표가 생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겠죠. 여러분의 의지는 스스로 세운 셀프 규칙과 만나면 이제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찰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휩쓸려 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딱 주도권을 쥐고 사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진짜 목표가 나오고 그걸로 여러분은 성공합니다.